안녕하세요. 임고원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여러 은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단에나 존재하는 그 언어는 임고판에도 존재합니다. 강론, 백악보, ALT, 교교론, 매체표, 단권한 뭔 느낌인지 느낌은 와요. 근데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통암기, 조사까지 다 외우는 건가? 교학, 방평유, 미교, 뒷교, 이 무슨 말이지? 뽀개기, 뭘 뽀개? 뭐지? 지총, 스터디? 공부하는 게 스터디인데 뭘 스터디 원을 또 만나야 되나? 여러 가지 혼란 속에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개강한 지는 좀 됐죠. 근데 여전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합격 수기를 듣고 읽고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게 아마 3월까지 갔던 것 같아요. 기본이론 강의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서야 좀 뭔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선배들 와서 강의를 해주잖아요. 뭔 말을 하는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여기 어떤 과목은 교육과정 어디를 보고 어디를 집중해서 보고 기본이론은 어디를 보고 근데 그래요. 당신의 열정은 알겠으나 난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막 한숨만 푹푹 내쉬어요. 근데 그렇다고 옆에 딱 친구를 보잖아요. 근데 친구도 똑같이 몰라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겪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빠진 용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제 수준에서 알고 있는 은어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할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은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차 시험의 이 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1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80점짜리 교육과정 시험, 그 다음에 20점짜리 교직 논술 시험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80점짜리에는 A형과 B형으로 또 각각 나뉘는데 이 유형에 따른 분류는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과목이 들어있느냐, 그게 어떤 순서로 있느냐, 이 정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막 걸음마를 뗀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서기만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인 여러분들은 이거에 전혀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 9월, 10월 넘어가서 모의고사를 계속 풀 거예요. 이 분류는 의미가 그때 가서 생기는 거지 지금 전혀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80점짜리 안에는 다시 세 파트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이 강사님이랑 함께하는 건 다 이거일 거예요.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 교육과정은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로 공부를 하고 있죠. 이 안에는 다시 또 5개 파트로 나뉘죠. 성격 목표, 내용 체계표, 성취 기준, 교학 방평류, 그다음 교학 방평. 일단 성격 목표는 이 안에 역량이 있어요. 역량. 그다음에 내용 체계표는 내체표라고 줄여서 말을 해요. 근데 이것도 예체능 계열이 좀 내체표를 좀 심하게 꼼꼼히 잘 봐야 하죠. 성취 기준은 코드별로 해서 영역별, 학년군별로 나와 있는데 보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영역별로 구분을 잘 짓고 그 다음에 학년군별로 어떤 것이 더 추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아요. 특히 제가 이제 다음 수학 강의에서 성취 기준을 볼 때 1, 2학년군 수학 연산과 3, 4학년군 수학 연산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위주로 성취 기준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키워드 위주로요. 그 다음 이 4, 5번을 제가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흔히 밑교, 밑평, 뒷교, 뒷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건데 왜 이게 뒷 이런 게 붙었냐 하면 성취 기준 밑에 있다고 해서 밑에 있는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밑에 있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 밑교, 밑평이 된 거고 맨 뒤에 그 과목의 전반적인 거에 대한 교사학습 방향, 평가 방향 이거라 해서 뒷교, 뒷평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거 구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그 중요도가 달라요. 수학 같은 경우에 밑교, 밑평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뒷교, 뒷평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확 떨어져요. 두 번째 이유는 실제 시험에서 이걸 구분해야 돼요. 어떤 시험에서는 교사학습 방향에 근거해 써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교사학습 방법인 유의사항에 근거해서 써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외우실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외우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기본이론은 물론 지금 강사님이 가르치는 기본이론에는 교육과정이 찝어주는 것도 포함해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원래 사실 기본이론은 이 교교론과 지총 요거 두 개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지도서의 근간을 이루는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 그다음에 모형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우선
교과 교육론을 교교론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강사별로 그 과목의 주요 학자들의 내용을 짜깁기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 다음에 지총은 지도서 앞부분을 보시면 복잡한 모형, 뭐 이론이 나와요. 특히 도덕이 좀 힘듭니다. 그 친구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총이라고 하고 아마 스캔해서 여러분들 기본 이론 책에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는 지도서 부록도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든 친구입니다. 근데 분량이 많은 만큼 중요한 걸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되겠고요. 강론, 물론 기본 이론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이 뭐 나쁘지 않게 이해가 되셨을 수도 있는데 강론은 좀 많이 생소할 거예요. 우선 강론이라 함은 지도서에서 애들이 배우는 내용과 플러스 2단계 좀 심화된 내용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도서 보면 교과서 스캔본이 있고 그 옆과 아래에 교사를 위한 심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강론이에요. 근데 그러면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모든 과목의 지도서를 다 봐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10개월 만에 공부를 끝내요? 그쵸? 이건 다 강사님께서 막 짜깁기를 해갖고 스캔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줘요. 그걸 이제 강사 자료라고 할게요. 근데 그것만 보기에는 좀 불안하시다 하시는 높은 경쟁률을 가진 지역에 지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도서 원본을 간간히 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걸 혼자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직소 스터디 만들어서 공부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추후에 4월 이후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직 논술은 이제 하이패스 교직 논술인데 이거는 진짜 모든 학생들이 다 필수적으로 구매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절대 뒷광고 받은 거 아니고 진짜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에 더해서 뭐 윤승현 씨 교직 논술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교육과 강의를 막 듣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교직 논술에 대한 고민은 좀 4월 이후로 던져두면 안 될까요? 교직 논술은 4월 이후에 그때부터 하이패스 사시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도 절대 늦지 않고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교직 논술은 좀 나중에 제대로 다루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체계가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백악보가 뭐냐, 음악 강론에서 시험에 나올 때 그냥 악보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만 주고 그 곡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아야 될 때가 있는데 요즘 많이 지양하는 분위기긴 하죠. 그래서 이 백악보가 왜 백악보냐면 하얀 그 악보를 보고 음을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백악보를 따로 공부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음 ALT는 Actual Learning Time이라고 해서 실제 학습 시간이죠. 근데 저는 이 ALT를 재는 편이 아니고 그날 해야 되는 학습을 그냥 그 딱딱딱 지워가면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편이어서 저의 ALT는 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스터디는 임고의 이 판에서는 스터디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부라고 해요. 자습 그런 건 스터디라고 하지 않고 본스 뭐 이렇게 짝스 이런 게 있어요. 본스는 뭔가 한 3, 4인으로 조직을 많이 해서 그 안에서 계속 뭔가 강의 내용에 대한 복습이나 뭐 같이 밥을 먹거나 고민을 하거나 이런 스터디를 의미를 하고 짝스는 본스 외에서 보통 많이 구하는 편인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1대1로 하는 그런 스터디를 또 짝스라고 해요. 어쨌거나 남과 하는 공부를 다 스터디라고 표현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뭐 기상 스터디 별게 다 있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네. 다음 통암기. 일단 교육과정 문서를 지금 보고 계시는 입장에서 막 통암기 막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암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외워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져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10월 가면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통암기라는 거는 진짜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운다 이런 개념보다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과목의 성취 기준이나 내체표는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통암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밑교 밑평, 뒷교 뒷평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통암기 한다기보다는 키워드를 위주로 챙겨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조사까지 외우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단권화는 쉽게 말해서 강사님께서 주시는 자료가 키워드만 남겨놓는 거죠. 그게 단권화입니다. 혼자 다 했는데
근데 이거를 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나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하셔야 되는 작업이긴 해요. 계속 원본을 볼 수는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두껍고. 그래서 원본파와 단권화파로 나뉘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단권화를 볼 땐 또 보고 가끔가다 원본을 섞어서 보시는 걸 추천을 일단 드리는 편이에요. 뽀개기는 진짜 교직 논술보다 더 뒤 먼 미래 이야기이긴 한데 9월 좀 빨라졌어요. 요즘에는 더 경쟁률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9월 중순 이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쉽게 말해서 한 달 반 정도 안에 그 전체 범위의 내용을 4-5바퀴를 돌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다 해서 뽀개기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전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체계와 함께 은어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볍게 웃으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고 원포인트였고 다음 시간에는 교육과정 암기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